장문이에요, 장문.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장문했는지는 정확하게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 43번을 보면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자, 그랬죠? 그래서 43번은 반영 문제. 반영 문제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인터뷰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어. 일단 제일 중요한 말은 인터뷰를 활용한다. 인터뷰를 활용한다가 포인트. 두 번째 선택지 보시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과제 수행에 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겠소. 자, 묻고 답하는. 이거 뭐라 그래? 묻고 답하는 거 자문자답?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선택지는 무슨 얘기냐면 과제 수행에 대한 통념을 언급한 후 통념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드러낸다.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것도 통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점 얘기하는 거. 자, 네 번째는 학교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제시하여 과제 수행에 관련한 발생하는 문제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네 번째 뭐야? 학교에서 발생하는 벌어지는 모습, 학교의 모습을 제시하여. 그 다음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밝혀준다. 자, 번째 뭐야? 구분하여 둘로 나눈다. 측면을 구분한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하고 저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입체적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의 이게 면이라 그랬잖아, 면. 그렇지? 이걸 2차원 면, 2차원 면. 오케이. 입체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면이 여러 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이쪽 측면에서는 이렇고 저쪽 측면에서는 이렇다. 학생의 측면에서는 이러하고 선생님들 측면에서 이러하고 학교 당국에서는 이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하다. 여러 측면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입체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건 이 화작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고 문학에서도 쓰일 수 있는 말이야. 갈등의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 얘네 둘이 갈등하는데 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라고 뭔가를 서술하고 있다면 입체적으로 서술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독서지문에서도 마찬가지. 독서지문에서도 어떤 대상을 놓고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미시적 측면, 거시적 측면 이런 식으로 나누면 입체적인 글쓰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 입체적이다라는 것은 여러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4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의 조언의 내용이다. 이를 반영해서 A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A는 구멍이 빵 뚫려 있고 거기다 들어갈 내용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44번의 경우에는 자,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에 맞는 글쓰기다. 그러면 항상 우리 뭘 해야 되냐면 그 조건이 몇 가지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에 그 조건이 세 가지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무조건 답이다. 오케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조건이 세 가지인 게 답인데 아이들이 그 조건이 그럴듯하게 쓰여있는 제일 잘 쓴 녀석, 제일 그럴듯한 녀석을 답으로 찾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얘는 조건의 가지수, 개수를 세는 거야. 자, 보기의 조건을 보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며 자, 첫 번째 뭐야? 두 문제가 있다 그랬어. 그렇다면 문제점은 두 가지니까 무조건 A와 B가 있다라고 치면 A, B가 다 나와야 돼. 어느 하나만 해결하면 안 돼. 본문에 있는 두 가지 문제 둘 다 언급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에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용적 표현은 흔히 쓰는 표현이야. 관습적인 표현. 관습적 표현. 그러니까 속담이나 뭐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속담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속담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원래 그것들이 조합되기 전의 의미, 즉 X라는 단어와 Y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뭔가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거야. 이런 걸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 즉 얘의 의미와 얘의 의미를 따로따로 놓으면 이 의미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얘가 섞이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 오케이. 자, 이런 걸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답을 찾으면서 확인해 볼 것이고, 45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기의 자료 활용이죠.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다. 자료를 활용할 방안으로 자, 보완. 초고를 보완한다.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내용에도 상관이 없어. 보완이라는 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야. 관련만 있으면 돼. 그치? 본문과 관련이 있으면 돼. 요게 하나의 포인트고, 본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어느 부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그러면 기역은 도표니까 도표에 맞게 읽고, 니은과 디귿은 하나의 글로, 하나의 단락의 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에서 핵심을 잡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장문 상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장문 상황이란 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누가 시켰는지, 스스로 어떤 동기가 생겼는지, 욕망이 생겼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죠. 자, 마감 시안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습관에 대한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고 함. 얘가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지. 마감 시안에 임박해서 과제 수행. 마감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용하는 거. 자, 이런 것에 뭐가 또 그런 습관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한다. 아하, 그렇다면 이 장문의 주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툭 던졌어요. 주제를 던졌고요. 항상 화법과 장문에서 중요한 건 뭐야?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라 그랬지.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잡은 거야. 이 글은 어쨌거나 마감에 임박해서 애들 과제를 수행한다. 몇 월 며칠까지 뭐 해와. 근데 애들이 다 고그 땡 하는 그 시점 직전에 따닥 해결해버린다. 베껴버린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초고를 보겠습니다. 자, 초고라는 건 뭔지 알죠? 얘가 실제로 내가 어디다가 교지에 실으려고 하는 글 자체는 아니야. 수정을 좀 거친 다음에 교지에 실을 수 있는 처음 쓴 글. 그러다 보니까 초고이다 보니까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글 읽기의 방법은 독서의 방법하고는 좀 다르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를 중심으로 핵심을 정리하자. 그것도 연습해 봅시다. 학습부장이 선생님께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독촉한다. 그러면 급히 과제를 마무리한 학생들이 학습부장에게 몰려들어 과제를 건넨다. 우리는 과제 제출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띵!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는 거야? 요게 제일 중요해. 즉 얘가 마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했다는 거. 그럼 뭐가 지워져? 에헤, 이거 지워지는 거지. 또 네 번째 선택지 뭐라고 해서 벌어지는 모습을 제시하여. 됐어.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무엇을 말했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됐지? 장면을 목격한다. 이처럼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요거 주제 장문 상황이 그대로 연결됐고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자, 그런데 나왔으니까 중요한 얘기는 여기겠지. 우려되는 점은 자, 뭐 하고 있다? 이런 장면에서 우려되는 것. 우려는 뭐야? 근심, 염려, 걱정되는 점은 자,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얘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지?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과제 수행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다. 자, 뭐야? 내용인 즉슨 그 문제점을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지. 그래서 그럼 첫 단락 우리가 봐봐. 독서에서 했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뭐라 그랬어? 문제 해결형의 지문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 화작에는.
그렇지. 문제 해결형의 지문이나 말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 이런 지문, 장문의 경우에는 문제점,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구조는 간단해. 어떻게 한다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몇 가지든 간에 그것에 맞는 각각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주는 구조. 이런 3단 구조다. 대신 살짝 4단 구조로 바꾸면 심각성, 부각시키는 부분이 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끼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이겠어? 이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글의 구조인데 얘는 그걸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문제점 나왔고 두 번째. 흔히 마감 임박해 벼락치기로 과제를 수행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이 많다. 뜨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흔히. 오케이. 흔히. 이게 뭐야? 흔히. 이게 뭐야? 통념을 얘기하는 거지. 자, 통념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흔히 이런 말도 쓰지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뭐가 된다? 통념을 반박하는,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쓰기가 되고 있다. 라는 거 바로 알고 자, 여기 요거 바로 땡 하고 지워지는 거지. 이해됐지? 자, 통념 지워지고. 자,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자, 통념이란 건 뭐였냐면 내용으로 보면 지금 내라고 하면요 집중력이 엄청 높아져서 오히려 좋은데 그게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집중력. 자, 실제로 벼락치기 과제를 할 때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향상되기도 한다. 두둔. 자, 태도 뭐야? 여기 중요한 건 실제로 통념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 나왔잖아. 이게 왜 중요한데 통념을 놓고 까기 전에 일부 인정. 항상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에 대해서 인정. 근데 이건 사실은 독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독서에서 철학자 2명이 나왔다. 오케이. 그럼 뭐야? B라는 철학자가 A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요걸 바꿨다. 이런 식의. 그런 거 선택지에 잘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화작에서 지금 작문을 하고 있고 화법에서는 뭐야? 토의할 때 난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해. 맞아. 하지만 이거 나오잖아. 일단 인정 그리고 까기. 인정 까기가 흔해. 얘도 인정하고 까기로 들어가겠지. 그게 아주 보편적인 틀이야. 알겠어? 그리고 그 보편적인 틀을 확인하는 선택지가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습관이 되면 돼. 이렇게 읽는 게 습관이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다. 하지만 나오지? 자, 실제로 그러다가 뭐가 나와? 하지만 나오는 순간에 아하, 이 새끼 까는구나. 땡. 하지만 까는구나. 어떻게 까나 봅시다.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면 고등사고 능력이 떨어져서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둔. 자, 뭐야? 내용의 핵심은 고등사고가 안 됩니다.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과제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내용이고 내용이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정리해봤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인터뷰 결과 뚜둔. 짜 뭐야? 선생님들의 인터뷰. 자, 이거 뭐야? 어떻게 얘기하냐 그랬지? 어떻게? 그렇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먼저 근거를 더욱더 강화한다. 믿음을 준다. 이 얘기잖아. 됐지?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인터뷰 이거 나온 거지. 이에 대해서 방식에 대한 얘기야. 내용이 아니야. 자, 결과 시간에 쫓겨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결과물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완성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연결되지. 점수가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요 급하게 한 애들요 점수가 개차반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거지. 됐지? 요거는 내용 부분.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단락, 이제 세 번째 단락. 자, 문제점이다.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쵸? 고등사고를 못하고 완성도가 떨어진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점을, 이거 말고 또 있다. 또 다른 문제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문제점이 또 나와요. to, 아하, 이게 문제점 to 이렇게 되니까 우린 뭘 생각해야 돼? 아하, 여기서 뭐라 그래서? 여기서 어디 갔어? 이거 문제점 두 개를 해결하라 그랬지? 이거 언급하라 그랬잖아. 그렇지? 첫 번째 뭐야? 고등사고가 안 되고 완성도가 떨어진다. 두 번째, 이거 넘어간 거지, 두 번째. 자, 마감 시험 임박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방틀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 뭔데? 과제에 온 정신이 쏠리면 수업 준비물이나 다른 과목의 과제를 읽는 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뭐야?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 이게 포인트지. 됐죠? 내용으로 두 번째. 됐어요. 자, 완성도 떨어진다. 할 일을 못한다. 됐죠?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과제 수행에만 집중하다 보면 과제 이외에 다른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된다. 빼버렸어요. 포인트 다 정리했어요. 이거 왜 정리했냐면 이것 때문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자, 네 번째 단락에서 이거 뭐 해야 돼? 아하, 흐름상 해결책으로 넘어갔구나. 그렇지. 그거 알고 그 다음 뭐야? 어떡할까요? 물었지. 그렇지. 그리고 묻고 지가 대답하나 과제 제출 시한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과제 수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웁니다. 됐어요. 확인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도중에 계획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라. 자, 방법은 확인하고 계획하고 점검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그 다음 마지막에 조절. 해결책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세요. 몰아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럼 자문답아 끝났네. 자, 이거 없네. 답 등 이렇게 끝난 거지.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래서 반응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먼저 선택지를 정리해서 푸는 거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매번 연습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된다 그래서 어떤 선택지들이 자주 등장하는지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런 선택지를 준비하는 글읽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그랬지. 그건 횟수가 늘어나야 돼. 연습의 횟수가 늘어나야 돼. 자,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내가 뭐라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하는 목표,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함. 다음 질문, 얼마나 잘 보고 싶음? 한 4등급이요? 미치셨습니까? 그럼 집에서 혼자 하세요. 이 얘기지. 무슨 말이겠어? 시간을 내서 이 일요일 날에 그잖아. 이 긴 시간을 참아가면서 오케이? 할 때는 당연히 뭐야? 1등급이 목표지. 이해되죠? 1등급이 목표인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 그래서? 분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 알겠어? 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소설을 이렇게 읽고 화작은 이렇게 풀고 다 알았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수학 공부하려고요. 미친 거지. 무슨 말이겠어? 분량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잘 가. 하지만 잘 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잘 가. 그리고 너의 의지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문제풀이를 계속 막 해라. 최대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맥시멈 최대한의 분량을 해줘야 돼. 그게 고득점을 만들어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건 모든 것의 원리야. 모든 것의 원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 몸에 익어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러려면 연습 경기, 실전 경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럼 수능을 여러 번 해보는 거잖아. 그럼 큰일 난다. 그거 말고 연습 경기를 많이 해야 된다. 난 국가대표는 이번이 끝이야.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대표가 돼야지 생각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이겠어? 연습 경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연습 경기 할 때는 당연히 뭐지? 좋은 팀하고 해야 돼. 내 말 알지? 응? 이 수능 끝나고 나면 월드컵이다. 원래는 6월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뒤로 밀려가지고 올해에 이번 월드컵은 11월 달에 해요. 11월 달에. 그리고 카타르가 또 떠오니까 그쯤 되면 좀 날씨가 그나마 괜찮다. 그래도 덥지.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쨌거나 올해 내가 대표팀으로 뛰는 거다. 마지막 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데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팀과 연습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팀하고 하면 안 돼. 박항서 감독이 요즘 주가가 올랐으니까 베트남하고 연습 경기 하는 거 어떨까요? 미쳤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이겠어? 약팀하고 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어? 그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강팀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제지? 다음 주 목요일인가? 세계 랭킹 1위 브라질하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말이겠어요? 브라질. 네이마르. 아까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는 브라질하고 하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집트랑 하죠. 이집트. 손흥민이 득점왕, 공동 득점왕 살라가 뛰고 있는 이집트랑 합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강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위에 있는 팀이죠. 이렇게 붙어야 돼.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제일 좋은 건 수능 기출, 6월,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 그 다음에 뭐야? 교육청 문제. 그걸 싸그리 다 풀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은 뭐가 있어? EBS는 당연히 해야 되고, EBS는 연계 교재니까, 그쵸? 그리고 시간이 진짜로 남는다면 그러면 사설을 하셔도 돼요. 알겠지? 이해됐지? 그게 기본이다.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문자답 다 끝났어. A부분에 이제 뭘 집어든지 이거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문제점은 뭐였냐면 뭐라 그랬어? 완성도가 떨어진다. 고등사고가 떨어지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과제 수행에 1번 선택지 보세요. 과제 수행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자신의 과제 수행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뭔 소리야? 안 되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문제를 해결하고 관용적 표현도 없죠?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해서 과제 위에 다른 일을 둘이서 다른 일은 나왔네. 됐지?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없죠. 자, 그러면 다른 중요한 일들을 놓치더라도 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뭔 소리야. 다른 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돌다리 두드려보고 됐지? 돌다리라는 단어와 두드린다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돌다리를 두드린다라고 하면 이건 실제로 뭐야? 실제 의미는 가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거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관용적 표현은 뭐라 그랬어? X 자체 의미와 Y 자체 의미가 있고 이것이 결합됐을 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렇지? 야, 이 새끼들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 라고 내가 말했을 때 여러분들 어딨어요, 선생님? 이런 뭐야? 관용적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돌다리를 진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차근차근 확인해가면서 이놈들아, 이 얘기잖아. 무슨 말이겠지?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관용적 표현. 실제 그 단어들의 쓰임 의미로부터 벗어나서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들. 내 말이 이해됐지? 자, 그리고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했고, 그렇게 하면 신중한 자세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 문제가 없어. 자, 5번. 완성도 높은 따단. 자, 뭐야? 완성도. 이게 썼지? 완성도 높은. 그 다음에 결과물도 없고 다른 일도 소리였 따단. 이거 썼지? 됐지? 두 가지 다 썼고. 그 다음 뭐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것입니다. 토끼 어딘데요? 이거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해됐지? 관용적 표현까지 완성. 됐지? 자, 이 문제의 틀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주관한 사람 우린 뭐 한다고? 조건을 먼저 잘 정리해야 돼, 보기에. 그래서 그 조건 세 가지면 세 가지 딱딱딱 들어있는 걸 답이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관용적 표현이 그럴듯한 걸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자, 그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될 건 뭐다?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서 핵심을 잘 잡아야 돼. 첫 번째 단계,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서 핵심을 잘 잡아야 돼. 자, 보세요. 기억 1.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좋아. 어떻게 나온 거냐면 1번에는 기억 1, 2번에는 니은, 3번에는 디귿, 4번에는 기억 2와 니은, 5번에는 니은과 디귿 이렇게 돼 있지. 그거 뭐야? 기억 1과 기억 2를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 먼저 보고. 내 말이 뭔지 알겠지? 보기를 싹 다 보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주의해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1 설문조사야. 1. 과제 제출 시간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편인가요? 물었더니 네, 80%야. 거의. 됐지? 자, 바로 1번 선택지 갑니다. 기억 1을 활용해서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습관을 지닌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써먹는다. 오케이. 맞지? 싹 지우고.
자, 그 다음에 기억 2. 기억 1에서 얘라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제출한 과제의 결과물에 만족하는 거. 이런 빌어먹을 녀석들 만족한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정신없이 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선생님이 딱 보면 뭐야? 어설프지. 이건 뭐 문장도 안 되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하라는 거 안 넣네 이 새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니은. 신문기사 일부 핵심 잡는 거야. 우리의 뇌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본능적으로 그러한 관련된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족하면 민감해진다. 체육위에서 대부분 쏟게 됩니다. 몰아주는 것이죠. 딱 포인트 끝났지. 부족하면 민감하고 몰아준다. 포인트 끝났지. 이로 인해 짧은 시간에 한 가지 문제에 관심을 쏟다 보면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바로 터널 시야 현상. 필요 없고 뭐야? 부족하면 민감해서 몰아주니까 다 필요 없고 몰아주다 보니까 다른 거 신경 못 써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 어디랑 연결돼? 여기지. 세 번째 단락. 문제점 두 번째. 여기 연결되지. 자, 그래서 니은을 활용해서 단시간에 과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과제 외에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한다는 세 번째 단락 연결됐죠. 디귿을 바로 봅니다. 과제 수행에서는 고등사고 능력, 여기 있었던 거네.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거네. 고등사고. 능력이 요구되는데 시간이 쫓기면서 이런 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워요. 따라서 과제를 수행할 때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 정해진 과업을 실행하고 실행의 결과를 우선순위, 실행, 계획, 실행, 점검. 마지막 단락에 있었던 건데. 됐지? 자, 그러면 이 3번 선택지. 디귿을 활용해서 마감 시간에 임박해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 문단의 내용을 그렇지. 왜냐면 고등사고 능력의 시간이 조금 어쩌고저쩌고 인터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써볼 수 있겠지. 선생님의 인터뷰도 그렇고 전문가의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라고 써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이와 니은을 활용해요. 기억의 이는 이놈의 시키들 빨리 해놓고서 급하게 해놓고서 만족하더라 이거. 그 다음에 니은을 활용한다. 몰아주면 딴 거 신경 못 쓴다. 결과물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의 평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이 문단에 덧붙인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의 평가 기준이 나와 있나요? 학생의 평가 기준이 나와 있나요? 학생의 평가 기준이 필요한가요? 이상하죠. 그럼 제끼고. 자,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니은은 뭐야? 몰아주면 터널. 다른 거 신경 못 쓴다. 디귿은 뭐였어? 자, 우선순위를 딱 순서대로 한다. 뇌의 집중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사문단에 보충한다. 오케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만약에 4번 선택지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그럴듯한데? 라고 된다면 비교해봐. 1번, 2번, 3번을 하면서는 어떻게 했어? 이거 여기군, 되겠군 했잖아. 근데 4번으로 오면 가만히 있어. 관리되는 뭔가 찝찝하지? 뭔가 찝찝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건 뭐야? 찝찝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다니지 말고 다음 선택지 가자 그랬지. 다음 선택지 갔더니 너무나 명확한 거야. 그러면 답은 뭐야? 찝찝한 녀석이지. 무슨 말이겠어? 수능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완벽하게 근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 알겠어? 그건 항상 답을 땡 치고 채점을 땡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할 일이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순간에 절대로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틀릴 확률이 높아지며 고민하다 보면 항상 고민하는 거 그 선택지를 찍기 쉽다. 이 경우에는 막 한데 하면 그럴듯한데 근거를 찾으려고 애쓰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그래서 맞다고 해놓고 얘는 애썼으니까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해, 4번은. 그래놓고 다른 녀석들에서 하자를 막 골라내고 있게 된다고. 쓸데없이 시간 쓰고 틀린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건 항상 시험 끝나고 하는 거야. 시험 끝나고 다 풀고 답 맞추고 나서 하는 거야. 알겠어? 미심쩍은 것에 대한 확인은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어. 6월로 한번 가봅시다. 6월. 자, 22학년도의 6월. (6월의) 화작 문제 첫 번째 문제 35, 37 화법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쓱 훑어보기만 할게요. 말하기 방식에 가장 적절한 것. 이건 뭐야? 선택지의 핵심을 잡는 거지. 자, 1번은 뭐야? 빗대어. 2번은 뭐야? 청중의 경험을 환기.
3번은 뭐야? 통계 자료. 4번은 뭐야? 대조. 5번째 뭐야? 5번은 소감으로 시작. 됐지? 이런 포인트를 먼저 잡아두면 뭔가 빠르게 풀 수 있다. 근데 이걸 잡아뒀다고 해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진 않는다 그랬어. 그치?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자주 나오던 걸 확인해 보는 것 뿐이야. 그러다 보면 느낌이 씩 오는 녀석만 싹싹싹 지우면 돼. 그리고 밑줄을 그어 놓으면 뭐야?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빠르겠지. 이해됐지?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 36번은 자, 동아리 부장이 강연자에게 보낸 전자우편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강연자의 계획 중 반응 문제를 2개나 내서 그럼 얘는 보기를 어쨌거나 주고 나서 하나 읽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나중에 하고. 37번 듣기 과정을 A, B, C, D, E 1, 2, 3, 4가 A, B, C, D, E 됐지. 하나씩 탁탁탁탁 연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동아리 학생들 대상으로 한 강연이다. 땡. 그럼 뭐야? 강연은 정보를 주는 글인데 읽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대원칙이야. 됐지? 갑니다. 안녕. 산림연구소 연구원이야. 강연 시작에 앞서서 사진 볼까요? 뜨든. 자, 그럼 뭐야? 뭐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단락에서. 아하, 사진을 이용하는구나. 시각 자료를 이용하는구나. 포인트 띵. 끝났지. 사진을 이용한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억나시지요? 뜨든. 자, 의문형이지. 의문형. 기억나지? 기억나지 했어. 그 얘기는 결국 뭐야? 기억나지? 뭔가 환기시키는 거. 자료 활용했다. 그걸 통해서 뭔가 환기시키는 거. 요게 포인트지. 됐지? 벌써 나왔네.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다. 됐지? 35번은 2번이 답이 팍 되는 거죠. 뭘 환기시켰냐면 보세요. 지난 겨울에 방학에 가로수 지킴이 활동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하, 기억나지? 여러분의 모습. 보통 이건 너희들하고 내가 했던 거야. 그럼 공통의 경험을 환기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했던 거야.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여. 천중의 체험을 환기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됐지? 포인트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지난 겨울방학에 가로수 지킴이 활동했었어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도도도도도 가로수 지킴이로 활동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할 건데 도움을 드리고자 왔어요. 그리고 가로수 고사의 원인, 대책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떼딩. 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나지? 지난 겨울에 했었던, 겨울이라고 그랬나? 겨울에 했었던 거야. 여름에도 해야 하며, 그리 가요. 여름에 너희들이 해야 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 여름에 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원인과 대책. 아하, 어떻게 된다는 거야? 뒤에 이어질 내용은 원인과 대책이 하나씩 나올 거임. 이런 얘기지. 됐지?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넘어가면서 일반적인 순서로 보면 원인 빠밤 이렇게 나오겠지 뭐. 됐지? 무엇의? 대상은 뭐냐면 가로수 지킴. 왜? 고사. 말라 죽는 거 막으려고. 사진을 보여주면 또 사진 나왔네. 근데 어차피 이거 또 모를라나? 반응 문제가 또 하나 있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띵띵 시 2년 전 사진입니다. 따단. 자, 사진 나오고 그 다음 뭐야? 너희들이 사는 동네, 사는 곳. 2년 전. 자, 됐죠? 사진 또 포인트. 사진은 뭐야? 너희들이 사는 곳에 2년 전 과거. 끝. 몇 월의 모습일까요? 청중의 답변을 듣고 따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묻고 답하는 거 들음.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자, 물어보고 답을 들어요.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듣고 11월이나 12월에 거야. 아유, 그렇게 보이지만 8월이에요.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나시죠? 또 질문이 뭐가 나오는 거야? 질문 나왔는데 그때 기억하니?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 또 나오네. 됐죠? 기억을 묻고. 사진을 보여주면 또 사진 엄청 많이 쓰네. 가뭄과 폭염을 말라 죽는 가로수의 모습입니다. 특히 도시의 가로수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건조에 취약한 것은 도시의 열악한 토양 환경 때문이다. 딱! 이 단락에서 하고자 했었던 거 나왔어. 원인 탁! 연결해서 뭐 한 거야? 바로 토양의 환경, 도시의 열악한 토양.
토양 딱 잡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토양. 도시의 토양은 물이 스며들기 어려워서 토양 내 수분 함유량이 매우 낮습니다. 독서 지문이면 이런 게 중요해. 그렇지. 원인이 왜인지. 그렇지.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보시면 또 그림.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네. 그렇지. 그림. 자, 그림. 보여주면서 토양이 어떻게 나빠졌는지를 보여준 모양. 딱 이거 보여줄 모양. 그림 보여주면서. 보실 바와 같이 차도와 보도의 압력으로 토양 입자 사이의 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뿌리에 충분한 수분이 안 들어가요. 됐지? 원인 얘기하는 거야. 압력. 독서면 또 뭐가 중요하다고? 압력 때문에 전달되지 못해요가 중요할 거야. 근데 여기 그게 아니라고. 그림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내 말 이해됐지? 근데 선생님이 그걸 내면 어떡해요? 그런 내용을 내면 어떡해요? 그냥 어디 있는지 알면 됐어. 나중에 꼭 찾아야 되면 살짝 찾아봐. 이래지. 중요한 걸 더 잡자. 그래서 건조에 강한 수종을 가로수로 선정합니다. 뜨든 대책이네, 대책. 자, 그래서 건조에 강한 수종을 활용한다. 바로 뭐로 넘어갔다? 대책 넘어간다. 대책. 됐지? 건조에 강한 수종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땅 표면에 가까이 분포해서 적은 강우량에도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죠. 부연 설명이고, 이와 함께 가로수가 건조를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로수 기존 보호틀을 확대해 물이 스며드는 면적을 넓히고 잔뿌리가 잘 자라도록 최대한 생육 공간을 확보합니다. 또돈 자 뭐야? 해결책. 건조에 강한 수종을 키우고, 그 다음 뭐야? 공간 확보.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세히 알 필요 없어. 됐어. 대책 끝났어. 자,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서 원인이 요거였잖아.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 체크했단 말이야. 그치? 원인. 더 그림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대책까지 나와서 대책 1이야. 그런데 세 번째 달라고 티기댕 넘어가더니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바로 그런데 기후변화 가뭄. 기후변화 때문에 그럼 뭐야? 원인이 또 나오고 있네. 원인 2 이렇게 가는가 보군. 자, 항상 뭐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원인이 두 개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원인 2. 가로수 수분을 공급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가로수가 말라 죽지 않도록 땅 표면 아래 20cm까지 적셔주면 2시간 이상은 비가 내려야 하는데 폭염에는 잠시 쏟아지는 소나기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도 뿌리지만 뜨등. 자, 기후 때문에 더 심해요. 그래서 해결책 뭐야? 살수차. 물을 뿌려주는 차. 또 뭐로 들어가서? 대책. 대책으로 넘어왔군. 알면 되고. 살수차. 근데 얘는 뭐야? 한계가 있다. 삐리삐리하다. 됐지? 그 다음.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나무마다 물주머니를 매달고 토양 보습제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띠링. 자, 뭐야? 물주머니. 보습제. 다닥 정리하는 것이. 됐고요. 토양 보습제. 일일이 수작업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게 뭐라는 거야? 살수차는 차로 뿌리는 건데, 자, 포인트는 얘는 수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지. 수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 자, 누구들? 봉사자들 중요함으로 넘어갔다는 거. 됐죠? 봉사자가 중요. 자, 살아갈 도시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가로수가 올여름에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강연을 마칩니다. 자, 그래서 봉사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덕분으로 앞으로 좋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포인트 잡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풀었고 35번 문제 풀었고 36번 한번 가볼게요. 부장이 뭐 했나? 동아리 부장이. 안녕하세요. 저는 시고등학교 봉사 동아리 부장이에요.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위해서 도시의 가로수가 여름에 왜 말라 죽는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저희의 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자 대표적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따단. 자, 포인트. 보기의 포인트가 뭐야? 왜 그런지 원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뭐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책. 다 있는 건데?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활동의 의미. 자, 뭐야? 중요해. 이거 나왔잖아. 됐지? 의미. 학생들의 대표해서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강연할 때 저희 지역과 관련된 자료, 지역 자료.
자, 오지선다인데 네 가지 나왔네. 그치? 1, 2, 3, 4 네 가지 나왔지. 그리고 방금 읽었을 때 이걸 포인트로 우리는 확인했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 얘기했군. 원인과 대책 얘기하는 원인 원이군, 원인 투군, 대책이 있군. 좀 알겠어? 그 다음 마지막 뭐야? 너희들이 중요해. 그러므로 너희들이 중요해. 됐지?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았으면 충분하다. 자, 1번. 청주의 여름방학 봉사활동에 참여하므로 여름철 가로수 지킴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모르겠는데? 청주의 도시 가로수의 고사 원인, 시각 자료, 오케이. 3번. 가로수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그렇지, 대책, 다양한 방안, 됐지. 4번, 그렇지, 의미, 연결되지.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오케이. 그 다음 뭐야? 땡땡씨의 사진, 땡 끝. 됐지?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보기 핵심 탁탁 정리하니까 4개가 탕 떨어져 나가잖아. 이해됐지?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7번. 자,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과정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게. 야, 이거 뭐야? 반응에 대한 반응 문제. 무슨 말이겠어? 아, 이 학생은 뭐 하면서 듣고 있군. 익숙하지? 그 녀석의 살짝 변형이야. 맨날 그 녀석이 그 녀석이야. 수능에서 이렇게 내고 뭐라고 이 사람들 시부리냐면 새로운 형태의 유형의 문제를 시험하였고 이런다고. 근데 보기에는 새로워 보이지만 내용은 그대로야. 그래서 얘네가 3점 준 건데 어쨌거나 하나씩 보는 거야.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 토양의 내 수분이 함유량이 낮음. 그래서 왜냐면 압력, 토양, 빈틈, 수분의 전달이 안 됨. 내가 보통 비문학 독서 할 때 정리하는 방법일세. 됐지. 그래놓고 1번 가보세요. 화살표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보아 세부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그렇지. 내가 이거 맨날 그래. 뭐라 그래? 공식과 관계는 3점짜리 문제 하면서 내가 독서를 정리해 줄 때 하던 방법.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냥 말한 거. 역시 또 뭐야? 내용이 아무 의미 없지. 내 말 이해돼서? 지금 3번째 문제 하는데 내용 아무 의미 없지? 이거를 깨우치고 그 포인트를 잡는 순간에 화작은 완성. 그러면 이제 다음보다 많이 해보기. 그럼 자연스럽게 됨.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다음. B로 또 보는 거야, 이제. 건조에 잘 견디는 수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대책이네. 건조에 강한 나무의 종류를 찾아봐야지. 뭐야? 강연 후에 조사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봐. 강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호 틈 확대. 자, 보호 틀 확대. 우리 동네 가로수 보호 틀도 건조에 대비하기 위해서 큰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교체한 거군. 교체했대. 가로수 보호 교체의 이유를 추측한 것으로 강연 내용의 경험 듣지. 내가 본 거 듣지. 본문하고 관련 없어. 자, D. 자, 물주머니 달기, 토양 보습제 투입. 2가지 묶어서 우리가 할 일. 자신이 할 일을 따로 묶은 것으로 봐서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여 들었군.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폭염 외에 대기 오염도 가로수 고사의 원인이 아닐까? 덧붙였네.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봐.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 예측해 본 거잖아. 됐지? 딱.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5번이 답이지. 자, 느낌이 오죠?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한 2개 지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단순하게 보면 나의 수업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대상만 바꿔서. 알겠어? 그게 딱 뭔가가 잡히고 내가 그렇게 읽는다가 되면 모의고사에서 오케이? 연습할 때의 스피드도 나고 정확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들 연습을 하세요. 알겠어?